예,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임실 무주 장수 친안 출신 박민수 의원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지금 사직서도 되셨는데 아직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17일 중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 발표를 어떻게 했나요? 이건 제가. 예,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 결정은 정상회담이 지연되어서 전자결재가 불가능했고, 결국 대통령이 귀국하면 재가를 얻어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발표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회교 일정이 아무리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전자결재하는 데는 뭐 1, 2분 정도 시간도 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야당의 공세와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어서 제출 여부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네,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론의 악화를 제대로 인식했고, 만약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이처럼 시간 끌지 말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대통령께서 철회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국민의 여론인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순방 중에 경황이 없으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그 이유는 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원래 당초에는 17일 날 전자결재를 통해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느낄 때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 참극과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닮은 꼴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절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고 또 설령 발생을 했더라도 사후에 즉각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수십 번 인정하셨듯이 세월호 초기 대처에 미흡해서 수많은 생명들 손실됐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하고 초기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식도 전혀 없고 그 극단적으로 사고가 편향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명을 철회했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지금도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이나 사후 조처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면 대책도 불가능하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봅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능한 방법을 가능한 대로 동원했더라면 검찰의 발표처럼 대부분 또는 전원 구조도 가능했으리라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발표할 그런 단계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현안 질문에서도 5월 20일 날 현안 질문에서도 질문을 받으셨는데 혹시 확인 못 해보셨습니까? 검찰 발표 내용 확인 못 해보셨습니까? 어저께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에서 그런 발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종자가 12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사후 대책을 논해야 되는데 실종자 수색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가능한 방법을
이런 방법,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방법이 모두 동원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총리님 생각하시기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종자 수색 말씀입니까? 초기 단계의 구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실종자분들이 12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현재 예, 지금까지 정부 쪽에서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을 총동원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초기 구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실종자 수색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가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걸 파쇄해내고 들어가서 지금 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그 부유물,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장애물이 적지를 않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뚫어놓은 창을 통해서 꺼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척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조직의 문제점, 정부의 초기 대처의 방법의 문제점은 없고 단순히 그 부유물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막혀 있어서 구조가 어려워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12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그냥 제가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수사에 의해서 밝히는 그 이상 정확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가서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단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죠. 그 대통령께서 16일 날 10시 40분에 중앙재해대책본부 1차 상황보고를 받을 때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고 지시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단 한 명도 이행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을 들어서 이런 이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부의 제2인자인 총리로서 지금 현 상황을 그냥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인용하실 뿐이고, 현재 누구나 다 여야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이라든지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총리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수사 이상 정확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따지고 접근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을 수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고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총리실에서 우리 자료 요구한 게 전혀 오지 않고 해경, 총리실, 청와대, 국정원, 그러면 전부 다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자료가 도착하지 못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이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조사 끝나고 법원 판결 끝나고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럼 기관보고 보고 특위를 진행해야 됩니까? 총리님 말씀은 그 말씀이세요. 아니요.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진한 게 있으면, 그거는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말씀 잘 하셨는데, 진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해경,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
20%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전혀 오지 않은 관서도 본 의원이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5군데나 전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 요구 안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총리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왜 대통령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라 라는 게 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는가 하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대통령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라는 게 전혀 달성되지 않고 300여 분 넘게 지금 돌아가시거나 실종되신 분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지시를 했음에도 왜 결과가 없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걸 철저히 수사에 의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하는 것은 그건 뭐 기관 보고가 시작되면 즉시 제출을 되리라고 보고, 지금 우리 총리실에서 왜 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 보고 시작되면 자료 제출될 것이라는 건 우리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장님 변명이나 똑같으세요. 미리 자료가 와야지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고민하고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뭔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전체 부처에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알아보겠는데요. 뭐 혹시 뭐 좀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아보도록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총리님. 예.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현장에서 전혀 무시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권한이 있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은 실력이 없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권한이 없어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선내로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선내로 구조대원을 투입했거나 또는 적어도 조타실에 들어가서 퇴선 명령이라도 했다면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동안은 승객 학생들이 나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중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에서 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공식적으로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퇴선 명령의 방식 혹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방식에 대해서 좀 방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선장이나 또는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사고를 확인한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된답니다. 선내 총원 퇴선. 딱 이 세 마디만 하면 그게 퇴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장이 안 하고 팬티만 입고 탈출하는 상황에서 해경 1, 2, 3정에 해경 직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조타실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내 총원 퇴선. 그랬으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적어도 아무리 경사가 있더라도 최대한 많이 탈출했을 거라고 지금 논의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런 문제도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PT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제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된 발표가 있었죠, 총리님. 몇 명 구조되고 학생 전원 구조되고 하는 중대한 발표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 보시고 16일 날 당일 11시경에 대부분의 방송에서 많은 언론들이 탑승 학생 전원 구조라는 보도를 하다가 11시 16분에 SBS에서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정부 공식 구조 인원은 161명이다라고 정정 보도한 사실 아십니까? 네, 뭐 그런 게 혼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20분도 되지 않아서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당일날 오후 2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구조자 368명, 사망자 2명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위 혹시 아십니까? 어저께 법무장관이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 그 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총리님, 2시에 중대본에서 368명 구조라는 발표하기 전에 11시 반에
11시 반에 중대본 2차 보고에서 구조인원이 161명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또 2시간 반 뒤에 다시 또 368명을 구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예, 그 당시에 뭐 그런 혼선이 있고 그 정보 전달 체계에 잘못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송에서는 20분 뒤에 오보라는 게 밝혀졌는데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그 오보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 4시 30분 6차 브리핑에서 구조자 164명, 사망자 2명, 실종자 293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오보했다는 걸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초기에 학생 전원 구조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는 정부의 대책은 그냥 나온 사람들만 건지거나 또는 외부로 이렇게 구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 반에 분명히 실종자 293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하고 청와대 쪽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었냐는 걸 의문시하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철저하게 인명구조에 힘쓰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정황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왜 그런 처음에 오보가 나왔는지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전달되고 거기서 전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위는 앞으로 정확하게 밝혀서 예, 오보의 문제가 아니고 예. 총리님 오보의 문제가 아니고 오보를 사실이라고 믿었던 때 그래서 적어도 오후 4시 반까지는 뭐 그냥 가능한 구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오보라고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293명이 실종이라고 확인한 오후 4시 반 이후에 과연 청와대나 또는 대통령이나 중대본이나 행안부, 안행부나 해수부나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오늘과 같은 이 결과를 막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 지시나 특별하게 한 대책을 진행한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9시 조금 져서 9시 10분인가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무렵에 현장에 수습본부가 설치가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현장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결국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눈물도 보이시고 사과도 하고 사과도 미흡하다고 해서 또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종자가 293명이 배 안에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데 그때는 오늘처럼 이 결과가 나오리라는 건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후 4시 30분 전후로 청와대나 어느 곳도 해경도 어느 곳도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특별하게 추가 대책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구조 행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경로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또 그 해경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시고 하면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한 사람까지 치고 한 사람까지 구조하라고 하는 지시 이상의 강한 지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뭐 부족하고 거기에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경과를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가장 참담한 심정은 293명이 현재 뱃속에 있고 그리고 배가 뒤집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충분히 모두 다 청와대로부터 모두 다 인식을 한 시간이 적어도 16일 날 오후 4시 반이었는데 그러면 4시 반 이후에는 뭔가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또는 다른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실종자가 293명이나 있기 때문에 진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를 전혀 어느 한 군데, 지금까지도 어느 한 군데서도 그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경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3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이한 예견, 이걸 불러왔다고 보고 가능하리라고 봤겠죠,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그 이후에도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구조도 한 명도 못하고, 그리고 선내에서 최초로 3명 수습을 할 때도 그때도 19일 날 밤 11시 30분 넘어서 했습니다. 결국은 국가 재난 시스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재난 시스템의 재난 발생 범위에 대한 예견이 전혀 의미가 없다거나 또는 책임 회피했다거나 또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특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그 중대한 사태가 생겼는데 그걸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겠느냐, 그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지금 뒤집어진 뱃속에 300여 명의 학생 그리고 선원들, 일반인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장악했어야 된다는 거죠, 청와대에서는요. 그래야지 청와대에서, 아니 제가 총리님, 제가 진짜 참담한 건 청와대나 또는 국가안보실에서 300여 명이 뱃속에 갇혀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때 어떤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한번 뭐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특위가 국정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일 날 아침 7시 내지 8시 반에 사고가 시작됐고 최초 실종자가 수습된 시간이 19일 날 저녁입니다. 11시 30분.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정부, 청와대 또는 모든 정부에서 그 배 안에 갇혀있는 300여 명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총리님. 제가 그 말씀 하시면 제가 딴 질문 안 할게요. 아니, 대통령께서 그걸 지시를 직후에 하셨고, 심지어 저는 태국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도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지시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걸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는 10시 40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갖지 말아라는 지시 명확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면 그 이상의 지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자꾸 두 번, 세 번 지시를 해야 꼭 대통령의 지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에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보고받고 상의하고 또 지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그게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건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특위위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네. 그리고
감당하고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